S&P 500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1.2% 정도라고 하죠. 솔직히 요즘 같은 때 이것만 보고 있자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꾸준한 현금 흐름, 이걸 만들고 싶은 분들이라면 더 공감하실 텐데요.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신경 쓰이고 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은데 1.2%는 확실히 성에 안 차죠. 그래서 다들 대안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2025년 연말을 맞아서 포트폴리오에 좀 든든한 현금 흐름을 더해줄 수 있는 세 가지 아이디어입니다. 단순히 배당률 숫자만 높은 곳이 아니라 각기 다른 산업에서 아주 다른 이야기와 전략을 가진 기업들을 준비했어요. 에너지, 금융, 그리고 부동산 분야의 아주 흥미로운 선수들입니다.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오늘 이야기할 세 기업은 단순히 고배당주라는 한 단어로 묶기기에는 좀 아까울 정도로 각자의 개성이 아주 뚜렷합니다. 첫 번째는 지루할 만큼의 안정성, 두 번째는 인내심이 필요한 턴어라운드, 그리고 세 번째는 과감한 변신을 통한 성장.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고 따라오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루할 만큼 안정적인 에너지 기업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에너지라고 하면 유가 변동성 때문에 주가가 막 널뛰게 하는 이미지가 강한데 이 기업은 정반대라고요. 네, 오히려 그 지루함이 가장 큰 매력인 곳이죠. 바로 엔터프라이즈 프로덕츠 파트너스, 티커는 EPD입니다. 이 회사는 에너지 선험대에서도 미드스트림 사업을 하는데요. 미드스트림이요. 그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에너지 산업을 강에 비유하면 원유나 가스를 채굴하는 곳이 상류, 즉 업스트림이고요. 이걸 정제해서 우리가 쓰는 석유 제품으로 만드는 곳이 하류, 다운스트림이에요. 미드스트림은 그 중간에서 상류와 하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이프라인이나 저장시설 같은 인프라를 가지고 에너지를 운송하고 보관해 주는 거죠. 가장 쉬운 비유는 에너지 고속도로예요. EPD는 그 고속도로를 소유하고 통행료를 받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고속도로 통행료라니 비유가 확실하네요. 고속도로는 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차가 지나다니기만 하면 돈을 버는 것처럼 이 회사도 에너지 가격보다는 운송량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업 모델 자체가 가격 변동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정성이 실제 숫자로 어떻게 증명되는지 보면 정말 놀라워요. 현재 배당 수익률이 6.8%에 달하는데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6.8%면 지금 금리 수준을 생각해도 아주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더 놀라운 건 이 기업이 무려 27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27년이요? 와, 그럼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 그 모든 위기를 거치면서도 단 한 번도 배당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려왔다는 거잖아요. 이건 보통 신뢰가 아니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말로만 안정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로 증명해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해요. 그럼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과거가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배당 커버리지라는 걸 봐야 합니다. EPD는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돈을 다 나눠주고 나서도 원래 줘야 할 배당금 총액의 1.7배에 달하는 현금이 회사에 남아요. 이걸 가용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1.7배라는 건 엄청난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 업계에서는 보통 1.2배만 넘어도 아주 건실하다고 평가해요. 그런데 1.7배라는 건 비유하자면 월급 5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 생활비로 200만 원 정도만 쓰고 300만 원은 저축하는 셈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도 끄덕없을 체력을 갖춘 거죠. 한마디로 배당금 주변에 아주 두꺼운 성벽을 쌓아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투자는 이런 분들에게 딱이겠네요. 화려한 주가 상승으로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 밤에 두 발 뻗고 자면서도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현금 흐름을 꾸준히 받고 싶은 분들. 어떻게 보면 좀 따분한 투자일 수 있지만 그 따분함이 최고의 장점인 거네요. 네, EPD의 사례는 흥미진진함만이 투자의 미덕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자, 그런데 이런 철용성 같은 안정성도 좋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조금 더 극적인 이야기는 없을까? 위기를 겪었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그런 회사 말이야. 아마 이런 스토리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된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기업, 캐나다의 금융거인 뱅크 오브 노바스코시아. 우리에게는 스코샤뱅크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곳입니다. 키워드는 저위험 턴어라운드예요. 잠깐만요. 턴어라운드랑 저위험은 잘 어울리는 단어 조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통 턴어라운드라고 하면 엄청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그게 바로 스코샤뱅크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 저위험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 은행은 역사가 어마어마해요. 1833년부터 배당금을 지급해왔다고 하니 거의 200년 가까이 됐어요. 1833년이요. 정말 살아있는 역사네요. 네. 그만큼 주주환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DNA를 가진 회사인데 최근 몇 년은 좀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다른 캐나다 경쟁은행들이 거대한 미국 시장에 집중할 때 스코샤뱅크는 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시장으로 눈을 돌려 사업을 확장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기대만큼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아, 남들이 다 가는 길을 피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 했는데 그게 잘 안 풀렸군요. 그래서 지금 대대적인 개편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맞아요. 새로운 CEO가 부임해서 부진했던 라틴 아메리카 사업은 정리하고 대신 파트너십 같은 영리한 방식으로 미국 시장 공략에 다시 집중하는 말 그대로 배의 방향을 완전히 틀고 있습니다. 자, 아까 하셨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게 왜 저위험이냐? 네, 너무 궁금해요. 실패한 전략을 뒤엎고 새로 시작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죠? 그 답은 경영진의 행동에 있습니다. 바로 배당금 정책이죠. 회사가 가장 어수선하고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2024년, 그들은 배당금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어요. 보통 저런 상황이면 비용 절감을 위해 배당부터 줄일 법도 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업 방향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한 2025년에는 오히려 배당금을 다시 인상했습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CEO가 나와서 우리 회사는 괜찮습니다, 미래는 밝습니다 라고 말로만 떠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메시지죠. 실제 주주들의 주머니에 현금을 더 꽂아주면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자신감을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저위험이라는 근거가 회사의 말이 아니라 실제 돈으로 증명되는 자신감에 있다는 거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시그널일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어요. 턴어라운드가 완전히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이르죠. 하지만 200년의 역사를 가진 은행이 겪는 일시적인 성장통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경영진이 보여주는 이런 자신감을 믿는다면 현재의 4.5% 배당 수익률은 꽤 괜찮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내심을 갖고 기업의 변화를 함께 지켜볼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스코샤뱅크는 진행 중인 턴어라운드 스토리군요. 그렇다면 이미 완성된 변신을 보여준 사례도 있을까요? 투자자가 더 확실한 증거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지막 세 번째 기업, 부동산 투자 신탁, 즉 리츠 WP 캐리입니다. 이 회사의 이야기는 전략적 후퇴가 어떻게 더 큰 도약을 만드는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흥미로운데요. WP 캐리는 어떤 변신을 겪었나요? 이 회사의 결정적인 순간은 2023년 말이었습니다. 당시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오피스 빌딩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WP 캐리는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이 오피스 자산 부문이 앞으로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이었죠? 오피스 자산 전체를 별도 회사로 분사시켜서 포트폴리오에서 완전히 떼어내버린 겁니다. 골칫덩어리를 아예 잘라내버린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배당금을 삭감, 즉 리셋을 했어요. 아, 배당 삭감이요. 이건 소위 배당주 투자에서는 최악의 시그널 아닌가요? 저 같으면 그 소식 듣자마자 바로 팔았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게 바로 WP 캐리 사례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지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왜 배당을 삭감했는가? 그 본질을 봐야 합니다. 이 결정은 회사가 돈이 없어서 실적이 나빠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탄탄한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을 위해 내린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었어요. 전략적 선택이라. 배당 삭감이 어떻게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죠? 미래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오피스 자산을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앞으로 성장성이 훨씬 높은 물류창고, 산업시설, 리테일 부동산에 더 집중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였던 거죠. 단기적인 고통을 감소하고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는 수술을 한 셈이에요.
그리고 그 수술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정말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증거죠? 놀랍게도 배당금을 리셋한 바로 다음 분기부터 다시 배당금을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매분기 계속해서 인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에 던지는 선언과도 같아요. 우리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회복을 넘어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실적으로도 증명이 됐나요? 네.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리츠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조정 운영자금 AFFO가 전년 대비 6.5%나 증가했어요. 이걸 바탕으로 2025년 전체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고요.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회복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WP 캐리의 배당 삭감은 투자자에게 보내는 위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입장료 같은 거였군요. 그 배경을 모르고 숫자만 봤다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내릴 뻔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WP 캐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든 배당 삭감이 나쁜 것은 아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는 결정이 실제로는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준비일 수 있다는 것을요. 현재 5.5%의 배당 수익률도 매력적이지만 이 뒤에 숨겨진 성장 스토리를 이해하면 훨씬 더 흥미롭게 보이죠.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기업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통행료처럼 조금 지루할지언정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 파트너스. 두 번째는 200년의 역사를 믿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할 인내심 있는 투자자를 기다리는 뱅크 오브 노바스코샤의 턴어라운드 스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는 과감한 수술을 통해 더 밝은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낸 WP 캐리의 영리한 변신까지. 정말 똑같은 고배당주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완전히 다른 투자 철학을 담고 있네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사례는 배당이라는 하나의 창을 봉해 기업이 주주와 소통하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줍니다. EPD에게 배당은 신뢰와 안정의 약속이고 스코샤뱅크에게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의 증표이며 WP 캐리에게는 성공적인 전략 전환의 결과물인 셈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모두 들어본 청취자분들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어떤 투자를 고려하시든 그 기업에게 스스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당신은 장기적으로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돌려줄 계획입니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단순히 그래서 배당률이 몇 %인데가 아니라 그 배당의 철학과 미래 방향성까지 꿰뚫어보는 질문이군요. 맞습니다. 그 대답이 EPD처럼 예측 가능한 꾸준함일까요? 아니면 스코샤뱅크처럼 역경을 이겨낸 후의 달콤한 보상일까요? 혹은 WP 캐리처럼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것일까요? 단순히 드러난 숫자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 숫자 뒤에 숨겨진 기업의 전략과 이야기를 읽어내려는 노력이야말로 결국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